안녕하세요. KN솔루션 노승규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4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표현으로 문제 발생부를 파악하고 자동 저장, 스터디 복사 옵션 등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변경부터 메쉬 성능 향상까지 주요 신기능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신기능에 대하여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진행하며 수렴이 안 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원인은 적절하지 못한 경계 조건과 접촉 영역에서의 발산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해석이 실패할 경우 메시지로만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2024 버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플롯 결과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렴이 어려운 조건으로 예제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평판 모델이며 일정 영역이 접촉되고 마찰 개수를 0.2로 설정하였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고 실패 시 좌측과 같이 기존에는 경고창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2024에서는 동일하게 경고창이 뜨지만 진단 도구를 사용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OK를 누르면 수렴 진단 플롯이 실행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당연히 플롯 기능이 없습니다. 2024에서는 수렴 진단 플롯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영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 해석을 진행할 때 어떤 조건을 수정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경계 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이 완료되었고 모델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렴 진단 플롯을 실행하면 수렴에 문제가 없고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렴 진단 플롯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트리의 결과 폴더를 우클릭 후 수렴 진단 플롯 정의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맨드 매니저의 진단 도구에서 화살표를 눌러 드롭다운 메뉴를 펼치면 수렴 진단 플롯 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커넥터 중 베어링의 기능 향상입니다. 유형을 분포, 강체, 스프링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고 샤프트 굽힘에 대한 기울기 강성 정의, 회전 안정화에 대한 비틀림 강성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베어링 커넥터를 적용할 때는 샤프트의 조립부를 분할선을 이용하여 베어링 하우징 크기와 동일하게 면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과의 베어링 커넥터 정의 화면을 비교하겠습니다. 2024는 연결 유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에는 자체 정렬 허용이라는 기울기 강성에 대한 옵션이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 값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2024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기울기 강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강성을 0으로 입력하면 2023에서 자체 정렬 허용 옵션을 활성화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에도 샤프트 회전 안정화 옵션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2024에서는 자동 설정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비틀림 강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성을 다르게 입력하여 해석을 진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은 값을 모르지만 기울기 강성과 비틀림 강성이 설정되었습니다. 2024는 기울기 강성과 비틀림 강성을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비교하면 2024에서 설정한 강성이 낮기 때문에 샤프트가 더 처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에서는 자동 저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을 활성화하면 메쉬 생성이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해석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충돌로 인한 셧다운 또는 여러 스터디 실행 후 퇴근한 뒤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정전이 발생되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활성화하려면 시뮬레이션 시스템 옵션을 선택하고 일반 항목의 가장 밑에 줄에 메쉬 작성 후 그리고 해석 완료 후 파일 저장을 체크하면 됩니다.
보시는 내용은 솔리드웍스 헬프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2023 버전을 끝으로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 지원이 중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4 헬프를 보시면 솔버에 대한 설명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를 적용한 스터디는 인텔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를 적용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옵션 또는 스터디 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 항목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터디를 복사할 경우 메쉬와 결과가 같이 복사되었습니다. 2024에서는 스터디를 복사할 때 메쉬와 결과를 선택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메쉬 또는 결과를 삭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옵션의 기본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솔버 및 결과 항목을 선택하면 가장 밑에 스터디 복사라는 옵션이 있으며 메쉬 포함, 결과 포함을 체크 해제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면 스터디 복사 시에 선택 항목이 자동적으로 선택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를 복사할 때 원하는 항목만 체크를 하여 복사를 하면 됩니다. 메쉬와 결과를 복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스터디를 복사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메쉬와 결과 항목이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진동수 해석에 모드 형상의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모드에 대한 각 절점의 변이량 및 회전량 값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진동수 스터디 속성을 열어보면 결과 저장 항목의 가장 밑줄에 모드 형상 데이터 내보내기를 체크하면 활성화됩니다. 해당 옵션을 체크하고 해석을 완료하면 폴더 내에 아웃이란 형식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기존 버전에서도 해당 파일은 생겼으나 용량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모드 형상별 각 절점의 변이, 회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에서는 혼합 곡률 기반 메쉬 유형의 기능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셈블리의 메쉬 생성 시 중복된 바디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메쉬 생성 시간을 감소시켜줍니다. 해당 옵션은 시뮬레이션 옵션의 기본 옵션 탭에서 메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이용하여 동일 바디를 생성한 모델을 예시로 메쉬 생성하였습니다. 메쉬 재사용 해제 시에는 54초가 소요되었으며 메쉬 재사용 적용 후에는 3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16초 차이가 있으며 30%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형태, 개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중복된 모델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메쉬 생성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4 신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